네,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존폐 위기 속에 소비자들의 지갑 열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각 업계의 사례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 친구들끼리 시내에서 모인다고 하면 보통 약속의 거점으로 많이 활용되던 게 대형 영화관이곤 했습니다. 영화를 안 보더라도 주변에 뭐가 많고 그랬었는데 자, 영화관의 명성이 예전 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객 수가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는 뭐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명절 같은 그런 대목에 또 가족들이 함께 또 영화 예. 관람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관객 수가 이제 상당히 급감을 해서 네. 좀 몇 가지 좀 아주 깜짝 놀랄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구에서 네. 61년 동안 65년 동안 동성로를 지켰던 그 극장이 있었는데요. 멀티플렉스요. 예, 그 CGV 극장인데 그게 폐업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예. 제 고향인 대전에서도 그 둔산이 되게 이제 그 예. 중심 상권인데 거기에 그 메가박스라는 그 영화관이 또 휴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그 관객 수가 급감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이제 그 영화관들이 이제 문을 닫는 그런 그 이유를 보면은 예.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즐겨하는 어떤 그런 그 관심 사항들이 좀 다양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예. 있겠고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선은 이제 그 관객 수를 봤을 때 작년도에 뭐 1,000만을 돌파한 그런 영화가 예. 한국 영화가 좀 없었던 부진했던 것이 예, 있었고 맞아요. 네. 그 영화 관람객 수가 한 뭐 1억 면을 겨우 넘었다고 합니다. 연간. 예. 근데 이게 이제 팬데믹 전에는 뭐 2억 명 이상도 돌파를 네네. 했었는데 이게 바로 예, 2019년에. 이게 반도 이렇게 더 줄어든 거니까 사실 관객이 상당히 급감한 것으로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 같은 뭐 소극장 독립영화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이렇게 번화가 있던 곳들이 문을 닫고 있다. 사실 요즘 다들 집에서들 많이 보잖아요. OTT 구독해서들 많이 보고 이렇게 생활상도 좀 변하니까 이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자, 생존을 위해서 변신을 거듭하는 영화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좀 떠들거나 음식을 먹어도 되는 1인용 프라이빗 영화관 이런 곳이 또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우리 그 예전 영화 그 시네마 천국에 보면 거기 그 예. 뭐 이탈리아 그 작은 마을인데 그 광장 벽에다가 그 영화를 이렇게 맞아요. 상영하면서 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즐기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죠. 이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영화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에도 좀 불편을 그런 예.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갑자기 핸드폰 불빛이 뭐 생겨나는 그런 거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소규모로 뭐 1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소규모의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많이 또 탈바꿈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영화상 이제 멀티플렉스가 이제 여러 개의 그 영화를 이제 동시에 상영했던 건데 예. 지금 이제 그 멀티플렉스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스포츠를 뭐 중계하는 등 다양한 그런 또 이벤트를 지금 하고 예.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즐길거리도 또 제공해주고 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영화관이 위치한 곳이 보통 이제 그 중심 상권들이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은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스포츠 즐길거리라든지 예. 또 음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예. 이렇게 또 많이 그 변화되고 있는 예.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차원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극장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다른 업계로 한번 가볼까요? 존폐갈림길에 있는 또 한 곳은 또 대중목욕탕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동네 목욕탕 가서 꽤 커서도 이제 목욕 끝나고 바나나 우유 하나 먹고 이런 게 낙이었는데 자, 이 목욕비가 10,000원대 하는 곳이 이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저항선을 좀 깼다는 평가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따라서 목욕 가고 예. 바나나 우유 먹던 생각이 정말 나는데요. 네. 그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목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집에서보다는 이런 대중목욕탕에 가서 정말 따뜻한 그런 그 내 이제 몸을 담그고 예. 또 사우나도 들어가고 이렇게 목욕 시설이 또 주는 그런 편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쉽게 그 비용이 그 변동 비용과 네. 이제 고정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 변동 비용 사람이 한 명 더 가서 물 쓰고 하는 건 크진 않거든요. 예. 사실 이거 전체적인 그 온도를 유지하고 이 시설을 가동하는 고정비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인 이유로 그 혼자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또 요즘 또 신축 아파트들은 꼭 예. 그 안에 또 커뮤니티에 또 그 사우나가 있는 경우가 또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체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그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급감을 했고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또 비용을 또 이제 그 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가격을 또 올렸는데 이 가격이 또 요즘 이제 고물가에 예. 그 지친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 목욕탕의 어떤 사업 수익성이 계속 네. 악화되고 또 이제 문을 닫는 그런 목욕탕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이 대중목욕탕 침체에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인데 이 직격탄을 맞은 곳이 또 목욕탕 가운데선 찜질방업입니다. 이제 코로나에 의한 천여 곳 가까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불황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자 이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또 변신들 이색적인 찜질방들이 이목을 끄는 곳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남다른 경쟁력으로 살아남은 찜질방들이 예. 있는데요. 이색 찜질방들입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예. 양평에 있는 미음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원 찜질방이라고 오, 불린다고 네네네. 합니다. 조욕을 하러 딱 들어서면 주위로 초록초록한 식물들이 다 오, 놓여져 그래요? 있는 건데요. 열대, 온대 식물들이 울창하게 펼쳐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폐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이 절로 예.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또 춘천에 있는 한옥 불안증막 찜질방이 있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찜질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눈 내리는 날 이곳을 찾아간다면요. 예. 한증막도 즐기고 앞에 펼쳐져 있는 눈 내린 그런 풍광을 즐겨보는 게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신도시형 찜질방도 있습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가면요. S찜질방에 들어서면 마치 미디어 전시, 아트를 보는 것처럼 아트 램프홀이 따로 마련이 예. 되어 있고요. 2만여 권의 만화책이 펼쳐져 있어서요. 사람들이 만화책도 보고 찜질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제 찜질방에서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부분들을 다채롭게 구비를 해놓고 있는 부분인데, 자, 또 그리고 업계마다 이어지고 있는 고군분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운동 마니아들이 좀 체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헬스장, 이 피트니스 업계에도 폐업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곳은 폐업하게 되면 운동기구 이런 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기구 매입 업체가 지금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그 헬스장 열풍이 좀 불어서 예. 그 많은 헬스장들이 곳곳에 생겨났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헬스장 이용 대신에 좀 더 그 좀 비용이 적게 드는 뭐 러닝이라든지 예. 다른 어떤 직접적인 그런 운동을 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더 영향이 있는 것이 그 비만 치료제가 나온 영향을 맞아요. 좀 많이 예, 받고 예. 있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뭐 다이어트로 고생하고 뭐 운동하고 그러느니 그냥 비만 치료제를 뭐 이렇게 복용하는데 그 그렇겠네요. 효과가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네. 근데 헬스장들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 또 그 이용 그 고객들이 줄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제 또 서울 시내에서도 뭐 작년에 많은 수의 그런 헬스장들이 폐업을 하게 됐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고가의 그 헬스 기구 장비들이 또 이렇게 또 매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곤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체중 감량은 약에 맡기거나 좀 즐길 수 있는 운동 쪽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즘 뭐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러닝이라든지 취미 발레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운동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즐길 수 있는 취미 정도로 운동을 즐기는 건데요. 가수 겸 배우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취미 발레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꾸준히 몸매 관리를 하는 비법으로 이 발레를 꼽았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동작 연습하는 SNS 사진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배우 박규영 씨, 손나은 씨 또한 취미 발레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젊은 여성층들 사이에서 취미 발레가 핫한 운동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장도 마냥 손 넣을 수가 없어서 좀 즐길 수 있는 차원에서 그룹 차원으로 운영이 되는 헬스장이 생겨난다든지 오히려 또 1인용 초미니 헬스장 이런 곳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업계마다 내놓고 있는 고육지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 차원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업종이 주류 유흥 이쪽이잖아요. 그 많던 술집, 호프집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떤 달라진 문화에 좀 기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주류 업계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네, 옛날에 좀 경기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이제 술 소비가 많았다는 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술 소비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술을 파는 그런 주점들의 폐업도 또 많이 네.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주점들이 운영되고 있었던 영향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 주류 소비가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간이 주점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폐업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류 업계 통계에서도 보면 그 술 소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예. 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웰빙 건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예. 하면서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층들은 이렇게 이제 그 술을 좋아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건전한 그런 취미로 그 자신들을 좀 관리하는 그런 예.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요즘 뭐 그 소버 큐리어스라는 그런 소버 술 취하지 않고 이렇게 맨정신에 뭐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렇게 술에 대한 소비가 이제 많이 그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을 이슈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술을 당연히 이제 좀 멀리하는 것은 되게 좋지만 예. 어떻게 보면 또 기존에 이거를 또 자영업의 그 기반으로 삼았던 예. 그 자영업자들의 그런 그 어려움들이 또 가중되고 있어서 네. 좀 이제 걱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실제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네. 했지만 또 인건비가 또 많이 또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요가 감소하는 거에 예. 따라서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 업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맥락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로 좀 정의가 되는 부분들인데 자, 생활상이 달라지면서 또 사양 산업이 있겠지만 또 그 자리를 대체하는 업종도 생겨나죠. 결국 자영업자들의 변화를 위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철 숙명여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